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서 100여 마리가 강아지 성병으로 불리는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그런 산업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강아지나 그 새끼 고양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인천에 그 강아지 성병이 이게 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강아지도 성병을 옮을 수 있는 건가요? 당연하죠. 섹스를 하는 모든 동물에게는 성병이라는 게 다 있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이 강아지 성병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브루셀라라고 부르는 질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질, 매독 이런 류의 성병이라기보다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황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너무 여러 동물을 한 곳에 넣고 막 키우다가 보면 번지는 그런 질병이에요. 물론 정액이나 질액이나 이런 것들로 옮겨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외에도 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액들이 그리고 분비물들이 제대로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번질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굳이 이제 그걸 성병이라고 괜히 이제 이름 붙여서 부르는 거긴 한데 참 저도 그거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.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반려인 1,500만 시대를 맞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강아지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. 가장 바람직한 건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그 집에서 새끼가 태어났을 때 분양받아서 키우고 이런 게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강아지를 대량 생산해서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시설들이 열악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동안은 다행히 브루셀라가 그렇게 만연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던 거죠. 더 안타까운 건 그 감염된 채로 지금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는 건데 물론 번져 나갔다고 해서 다음 강아지한테 곧바로 옮긴다는 보장은 없어요. 이게 전염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원래는 이 브루셀라 병은 개가 제일 막강한 숙주는 아니에요. 대개 소나 염소나 이런 대형 가축들에서 벌어지는 질병인데 워낙 우리가 개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옮는 상황이 벌어진 거겠죠. 또 가장 큰 이유가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해서 보니까 개를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이 너무나 열악했다는 거 아니에요. 분비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마리가 서로 교미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 브루셀라 균이 급속도로 번져나간 게 아닌가.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수준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게 겨우 이런 수준일까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. 인간에게도 이게 전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핏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.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건가요? 사실은 이걸 개성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잖아요.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꼭 성적 접촉으로 벌어진다기보다는 성행위를 굉장히 불결한 환경에서 자주 할 경우에 벌어지는 확률이 큰 그런 질병이에요. 그래서 성병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전형적인 그런 성병은 아니라서요. 인간에게 이렇게 전염될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분비물을 제대로 청소해주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과 감염된 개가 같이 살다가 보면 거기서 이제 상처가 난 피부로 브루셀라 균이 침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흔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큰일이 난 것처럼 반응할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기를 때 그저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치워주고 끝나는
그런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말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. 이번 기회가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동물 인권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번식장이 있다라는 게 너무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아직도 단속의 눈을 피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이 반려동물 1,500만 시대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개나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뭐 그런 산업이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 강아지나 그 새끼 고양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아요. 이게 단지 위생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양한 강아지들이 뭔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어쩌면 번식 과정에서 지나친 근친교배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너무 많은 생산량을 목표로 번식 과정에서 너무 혹사시키는 그런 일들도 지금 아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은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이거는 계속 통제나 관리 감독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네요. 그렇겠죠.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원하는 시대에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를 무조건 규제하는 그거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잘 모르겠는데요. 반려동물을 제법 저와 제 아내가 많이 길러본 사람이잖아요. 많이 태어난 새끼들을 분양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그 루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. 보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입양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런데 그런 게 개인의 입장에서 걔네들 사진을 찍어서 동네 여기저기 붙여갖고 입양하실래요? 그런 일까지 해야 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이 기가 막힌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지면 원하지 않던 원하든 뭐 태어난 새끼 동물들을 수시로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돈을 주고받고 새끼 동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문화보다는 우리가 조금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차원에서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걸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. 이런 시스템을 한번 좀 잘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.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 개체군 증폭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여러분도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. 우리가 풀어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.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동물들이거든요. 한편으로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그들을 보살필 준비가 우리가 아직 제대로 안 돼 있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. 동물들의 새끼들을 보면서 특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. 제 지도 교수님, 돌아가신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은 그 개념을 철학적으로 바이오필리아라고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. 갓 태어난 꽃사슴 새끼를 보고 그게 예쁘다고 얘기하지 않을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딨냐.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을 사랑하게끔 태어난 동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.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되지만
그 반려동물 시장이 커가는 걸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분들, 그분들의 인식도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된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그 반려동물 새끼들을 공급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, 네,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는 각 개인이 또 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이 강아지가 어떤 곳에서 만들어졌고 키워졌느냐 하는 거를 각자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왜 중요하냐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동물이면 내가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세심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. 다들 몇 년씩 키우다가 그 반려동물이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면 자식을 잃은 거 이상으로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,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품에 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무슨 표시제 같은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반려인으로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런 시설들도 분명히 개선될 거고요. 이런 어처구니 없는 브루셀라병 같은 개성병 같은 이런 질병이 폭발하는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늘 강조하지만 반려동물을 기르겠다고 마음 먹을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. 그냥 좋아서 남들이 기르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서 그냥 무턱대고 덤비면 안 됩니다.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. 반려동물을 한 번이라도 내 품에 안으면 내가 그 아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책임질 그 존재의 어떻게 보면 역사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봅시다. 그리고 우리 모두가 훌륭한 반려인들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I love you.